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2025년 1월 첫째 주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 경마는 제주 부산에서 스타트를 끊었고요. 이제 토요 경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금요일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에 약간 좀 혼전이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토요 경마는 전반부는 약간 혼전, 그리고 중반부로 갈수록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많이 보였고 후반부는 또 약간 혼전, 그렇게 좀 변형이 되는 그런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각 경주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새해맞이 기념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은 9번 클레어 빅뱅이 아니면 현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클레어 빅뱅 같은 경우는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아요. 이유는 한 가지죠. 이용호 기수가 주행검사를 직접 받았는데 주행검사 때 마필이 알아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워낙 좀 좋은 그런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 말이 아래서 선행을 가고 결승선에서도 이용호 기수가 뭐 별다른 추진 동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결승선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실경주에서 약간 좀 이제 스타트가 만약에 이제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꼬였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가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모래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선행을 가면 잘 뛰겠죠. 그거는 인정이 되죠. 이미 보여준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런 마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서 깜빡이가 가는 게 8번 삼정레이디입니다. 장수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삼정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을 뛰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두 번째 경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삼정레이디도 데뷔전에서 보면은 모래를 피해서 외곽으로 전개를 풀어줬어요. 왜? 얘도 이제 모래 맞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외곽으로 전개를 풀어줬는데, 기본적인 스타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삼정레이디가 조금 더 빨라 보여요. 하지만 항상 서울에서 느끼는 점인데, 부산과 다르게 서울은 스타트 타임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이 얘가 선행을 간다고? 그런 경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에 힘을 안 쓰고 나오는 마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개로 봤을 때는 삼정레이디가 빨리 나오면 앞선을 장악을 할 거고, 만약에 클레어 빅뱅이 그대로 중속력이 좋아서 빠르게 선행을 치고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클레어 빅뱅을 보내놓고 삼정레이디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개 자체는 일단은 클레어 빅뱅보다는 삼정레이디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이번 경주 저는 클레어 빅뱅도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께 충마로는 이 삼정레이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고, 이번 경주 복병 마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마리가 보이는데 한 마리는 안쪽에 과천균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조교 때 발걸음의 탄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마무리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컨디션이 점차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마필들이 실상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조교 초반에는 약간 약간 몸이 무거워 보였다가 갈수록 좋아지는 탄력감을 보이는 마필. 과천퀸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외곽의 11번 히어로 초이스인데, 이 히어로 초이스도 과천퀸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무리 훈련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이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김정준 기수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장인 정신으로 이번에 훈련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1경주 8번 삼정레이디는 말씀을 드렸고, 복병마 두 마리 4번 과천퀸과 11번 히어로 초이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레드나 운주가이하고 비비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한 발걸음일지 모르겠으나 3차권에서는 삼복승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황제를 이 삼복승식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여러분들께서 경마를 진행하시는데 앞서서 조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이슈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시청을 원활하게 좀 하시려고 그러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원활하게 시청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 들어가 볼게요.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를 살펴보면 외곽에 있는 두 마리, 10번 레몬케이와 11번 천지레이지, 이 두 마리가 액면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번 서울 2경주를 조찬훈이 서울에
준메인 승부처로 조금 빠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경주라서 약간의 좀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경주 여러분들께 이번 이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놓치면은 다음번에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마필들이 지금은 복병마로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들어오면 다음번에 인기 1위 될 게 뻔하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노려야 된다. 한 템포를 빠르게. 자, 지금 외곽에 있는 레몬케이라든지 천지레이디 이 두 마리가 상태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이고 팔려주는 것도 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주고 있겠죠. 그런데 이번 경주를 잘 보시면 여러분 아직은 성장세를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걸음.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그쵸? 지금 아직은 2번, 3번밖에 뛰지 않은 마필들이 대부분이라서 발걸음의 성장세가 어떤 놈이 더 빠르냐 그거를 빨리 잡아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런 마필을 주천원이 찾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승부처 제가 확실하게 한번 제대로 잡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복병 마필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6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 1번 지상포스죠. 직전에 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왜 깜짝 놀랐느냐? 자, 이런 말이 이제 1경주에 그런 말 똑같은 거죠. 지상포스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주행검사를 직접 받았습니다. 선행을 갔죠. 한 바퀴 시원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데뷔 전에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강력한 인기 마필로 팔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행을 못 가고 외곽 3선 전개를 했더니 머리도 안 맞았거든요. 그냥 단지 외곽을 좀 돌았을 뿐인데 완전히 발걸음이 생각했던 거 기대만큼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직전 경주 코지 기수가 탔을 때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그렇게 탔는데도 뭐 코지 기수라고 별게 있겠어? 라고 그러니까 조교 상태는 조금 괜찮았는데 직전에 워낙 이제 데뷔 전에 좀 인상 깊었던 그런 발걸음이어서 세게 노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외곽 게이트 출발에 코지 기수가 자리가 안 나오니까 잡고 그냥 뒤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모래 맞아가지고 와 쟤는 완전히 그냥 잘못됐구나 싶었는데 야 모래를 맞고 바로 추진력을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 뛰고 바로 각질이 변경이 돼버렸습니다. 말이. 물론 코지 기수가 잘 탄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상포스라는 마필도 똘망똘망 하더라. 바로바로 적응력이 빠르더라 라고 좀 느꼈거든요. 이번에는 또 안쪽 게이트. 선행을 가도 될 때는 말이고 직전에 코지 기수가 이미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일본 지상포스는 인정을 해야죠. 충마로서 일반 지상포스는 뭐 당연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자 여기에서 딱 한 마리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일본 지상포스가 워낙 세잖아요. 그냥 완전히 세게 팔리는 마필이니까 센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노려야 될 마필이 뭐냐? 6번 열정마입니다. 열정마. 왜 열정마를 노려야 되냐? 자, 열정마가 뛰는 모습을 보고 제가 예전에 탔던 말이 한 마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말이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억방열조교사 마방에 있었던 개선장군이라고. 왜 그러냐면 열정마가 뛰는 모습을 보니까 얘가 경합을 딱 붙으면은 귀를 탁 뒤로 젖혀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동물 자체가 공격성을 보일 때 사람을 물거나 차거나 할 때 그냥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귀를 딱 뒤로 젖히고 공격 성향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말들이 뛰면서 라스트에 결승선에서 말끼리 탁 부딪혀가지고 경합을 할 때, 막 싸울 때, 그때 말이 갑자기 뒤로 딱 젖히면서 무산소 호흡을 하고 이기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성이 좋은 마필들. 근데 열정마가 여러분들 조교 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조교 때 탄력감도 좋아요. 근데 그런 특성들을 보이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잘 뛰더라. 이거는 이제 제가 말 타는 경험에서 얻은 그런 경험인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잘 뛰더라. 열정마도 훈련 때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리고 탄력감도 좋다. 이런 마필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서울 3경주의 복병 마필은 저는 6번 열정마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6번 다이아룩, 문세영 기수의 다이아룩이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코지 기수가 기승할 때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성장세를 빠르게 보이고 있고 조교 때 컨디션이 워낙 좋아 보여서 6번 다이아룩은 일단 뭐 복승식이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다이아룩을 인정을 하면 또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울 4경주는 좋아진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조교 때 일단 좀 하나씩 살펴보면 안쪽에 일본 코탑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코탑 같은 경우는 복귀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기는 했는데 정우주 기수가 너무 잘 탔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정말 인류 기수처럼 탔어요. 깔끔하게 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나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마이야로 바뀌었다고 그럼 기수가 바뀌어서 보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직전에 정우주 기수가 그렇게 타가지고 못 들어와서 복귀로는 잡아낼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직전 경주 준비하는 과정과 이번 경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필의 움직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력감이 상당히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에는 말이 좀 뭐랄까 기수가 좀 가라고 야 좀 뛰자 해서 말이 좀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기수가 뛰어볼래? 라고 말한테 사인을 주니까 말이 알아서 내가 한번 뛰어볼게 라고 물고 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조교 때 분명히 약간의 좀 탄력감의 변화가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1번 코탑을 여러분들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또 한 마리는 중간에 있는 마필입니다. 5번 영원포텐이죠. 자, 영원포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송투철 기수가 기승을 했죠. 자, 그런데 왜 이것도 직전 경주 보면은 후미에서 별다른 발걸음은 못 보여줬죠. 자, 그런데 직전 경주의 서울 그날의 주로는 어땠냐? 상당히 무거웠던 주로였습니다. 무거웠던 주로에서 후미권에 대기하고 있다가 결승선에서 정말 좋은 추임력. 근데 발걸음은 남았어요. 근데 너무 후미전개였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직전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고, 실상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만약에 기수가 변경되면 저번에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아쉬움이 또 한 번 남을 수 있지만, 영원포텐을 다시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다고 그러면 직전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서둘러졌으면 내가 발걸음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알고 탈 거란 말이죠. 이번에는 더 잘 탈 수 있다. 그래서 직전 경주 약간 좀 아쉬움이 남았던 이 5번 영원포텐을 이번에 좀 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마필이고, 자, 또 한 마리는 외곽에 있는 마필입니다. 레이디 폭스. 지금 제가 한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균 조교사 마방이 우리가 쉽게 인기 마필이라고 해서 덥석 물을 수 있는 그런 마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김동균 조교사 마방 마필들을 주의해야 된다. 예, 왜? 상금이 워낙 없어서 지금 김동균 조교사가 똥오줌을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상금 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 그냥 무조건 고. 지난주에도 배당을 2번 터뜨리면서 들어왔죠. 자, 예전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상금벌이가 바쁘다. 직전에 레이디 포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의 공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6개월의 공. 몸이 상당히 좀 무거웠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6개월의 공백 가지고 출전했던 마필이 몸이 무거우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2주 만에 바로 써버렸어요. 빠르게. 왜? 몸을 빨리 돌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레이디 폭스. 그리고 김동균 조교사 마방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출전하고 있다. 이번 경주는 6번 다이아룩은 인정을 하되 복병 마필, 자 1번 코탑, 그리고 9번 레이디 폭스, 5번 영원 포텐까지 이 복병 마필 3마리를 붙여서 가시면 좀 왠지 괜찮은 마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인기만 접전으로 좀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죠. 자, 4번 어메이징 스타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조재료 기수가 기승을 했다가, 이제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마필들은 이미 발걸음이 거의 다 나온 마필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나마 어메이징 스타는 아직까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기도 여기에서는 가장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5번 쌍옥루, 이 2마리가 아마 현장에서
정말 점배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쌍옥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직전 경주는 뭐 기승정지 때문에 기승을 못했습니다만은 원래 이철경 기수가 잘 알고 있던 마필, 그리고 1300m에서는 괜찮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두 마리의 전력이 앞서 있다. 그냥 가볍게 인기마 접전으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이 좀 먼저 보이죠. 이번 경주 인기를 가장 많이 끌고 있는 마필은 7번 한센 브레이싱입니다. 한센 자마인데, 한센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참 작아요. 직전 경주도 이게 410kg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직전 경주 모습도 보면은 좀 체중이 조금 그나마 이렇게 작은 체구에서 5kg, 6kg 빠진 거 좀 큰일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2kg 정도 빠져가지고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작은 마필들이 항상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말이 이렇게 경주를 뛰다가 중간에 의도치 않게 방해를 받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덩치가 큰 애들은 좀 부딪히고 이게 경합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덩치가 작은 애들은 만약에 410kg짜리인데 410kg도 안 되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530kg, 520kg짜리 말도 많잖아요. 말을 그냥 보면은 잘 표시가 안 나지만 예시장에서 앞에 410kg짜리가 돌고 있고 뒤에 510kg짜리가 돌고 있다. 100kg가 넘는 말이 뒤에 따라서 돌고 있다. 그러면 조랑말인가 싶을 정도로 작아요, 체구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근성은 정말 좋다. 원래 작은 마필들이 작은 고추가 맵다고 말들도 작은 애들이 근성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항상 불안하죠.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 한센 브레이싱하고 라운더 케이샤 두 마리가 현장에서 최저배당으로 빠지는 경주예요. 이 두 마리의 발걸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냐? 한센 브레이싱이 제가 계속 작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부담 중량이 직전 경주보다 3kg 올랐어.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부분의 말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평범한 말이라고 그러면 55.5의 부담 중량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쵸? 뭐 그냥 원래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이니까. 자, 그런데 405kg짜리 말한테는 55kg가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한센 브레이싱의 발걸음도 좋지만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이 8번 라운더 케이샤가 조금 더 낫겠다. 왜냐면 라운더 케이샤는 발걸음이 약간 좀 떨어질지 몰라도 어차피 복승식의 한 자리는 차지를 해줄 편성을 만났다고 생각이 되고, 불안한 한센 브레이싱보다는 안전빵으로 갈 수 있는 라운더 케이샤가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 8번을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뭐 혼합 경주기는 한데 미국산 마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딸랑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뭐 크게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현장에서 가지고 갈 인기 1위 마필 원펀치 드래곤이죠. 원펀치 드래곤은 승급전입니다, 여러분. 승급전. 자, 승급전인데 원펀치 드래곤이 승급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1위로 팔리는 이유는 하나죠. 뭐냐? 단독 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선행 가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빠른데, 그러면 승급전이면 선행 경합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단거리로 갔을 때. 근데 중거리 1600이라서 얘는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독땡입니다. 독땡.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편안한 혼자 선행. 자, 그래서 뭐 조교시키듯이 한 바퀴를 뛰면 될 것 같으니까 늘어난 거리의 승급전이기는 하는데 기본기가 일단 앞서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인정을 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최저배당으로 팔려준 마필은 5번 엘도라도 농부죠. 그러니까 이 원펀치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선행 내지는 선입을 가야 되는 마필이라 기수 입장에서는 조금 항상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거 전개가 꼬이면 못 들어올 마필이거든. 그래서 좀 부담감이 있죠. 자, 그런데 엘도라도 놀부는 아니다. 자, 왜 엘도라도 농부는 왜? 이런 말들은 기수들이 타기가 좋은 마필입니다. 앞에도 가죠. 기본적인 스타트도 있기 때문에 흐름이 약간 느리다고 그러면 내가 선행 가버려. 선행 가도 잘 뛰어. 자, 그런데 엘도라도 놀부는 흐름이 좀 빠르면 뒤따라가도 됩니다. 모래도 잘 맞아요. 모래 반응도 없어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자기 발걸음 다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되고 각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기수들이 탈 때도 마음 편하게 탄다. 마음 편하게 타는 마필이 더 잘 뛸 수 있겠죠. 기수들이 부담감이 없어서. 그래서 이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빠지고는 있는데 아마 최저배당이 좀 높게 만들어질 겁니다.
혼전을 좀 보이고 있는 편성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주가 딱 그런 편성 같아요. 혼전 속의 대끼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뭐 12배짜리 깜빡이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7배, 8배짜리 깜빡이가 들어오든 이제 그런 상황이 이번 서울 7경주로 생각이 된다. 왠지 혼전 속의 인기와 접전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마필. 먼저 보이는 마필이 한 마리 있죠. 2번 그랜드 실버 이철경 기수입니다. 자, 그랜드 실버 같은 경우는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기수와 말의 호흡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철경 기수가 직전 경주부터 추입을 시도를 했더니 추입발이 잘 먹혔고 또 직전 경주도 좋은 발걸음을 보여줬고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연거푸 2번을 잘 뛰어서 부담 중량이 약간 좀 오르긴 했어요. 56.5 하지만 뭐 크게 아까도 제가 전경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55kg, 56kg 정도는 말들이 원래 기본으로 부담 중량을 짊어져야 될 부담 중량입니다. 55kg, 57kg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다만 뭐 410kg짜리 이런 마필들이 짊어지기에는 좀 무거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말들은 이 정도 부담 중량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 안쪽에서 또 제대로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줄 이 그랜드 실버는 이번 경주 확실하게 출마로 인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번 경주 그랜드 실버 인정을 하는데 한 마리만 딱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6번 블러드 마운틴입니다.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블러드 마운틴. 제가 왜 블러드 마운틴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 블러드 마운틴이라는 마필은 뭐 송재철, 이혁 다른 기수들이 다 타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어. 발걸음이 아예 안 나왔어. 근데 직전에 CC1 기수가 첫 기승을 하니까 변화를 보였단 말이죠. 조금의 변화라도 1700m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경주 거리가 1800으로 늘어났고 CC1 기수가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기승을 하고 마필에 이제 감을 딱 잡아왔을 것 같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안쪽에 이번 그랜드 실버는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주 우리가 봐야 될 복병 마필은 6번 블러드 마운틴 이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9경주입니다. 4등급 1400m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좀 재밌는 마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일단 충마는 안쪽에 2번 원더풀 제트가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원더풀 제트가 직전에 2착으로 들어왔어요. 간신히 지고 안타깝게 지고 간신히가 아니고 안타깝게 진 거죠. 안타깝게 지고 2착을 들어왔고 어떤 말한테 졌느냐? 3번 스파클링한테 졌죠. 김효정 기수한테. 김효정 기수하고 문세영 기수하고 결승선에서 맞붙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김효정 기수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졌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 졌던 이유는 기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필의 능력이 또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이 원더풀 제트라는 말이 결승선에서 안쪽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안쪽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문세영 기수가 그걸 잡으려고 안쪽 지점을 열심히 때리고 바깥으로 밀어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안쪽으로 심하게 기대니까 이게 스파클링한테 졌단 말이죠. 자, 근데 해당 경주에서 이 스파클링이라는 마필은 여러분 사전 인기도에서 인기 순위가 6위였습니다. 6위. 6위였는데 원더풀 제트하고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렸어요. 깜빡이로. 대단하죠. 참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잘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으면 정말 잘해. 여튼 직전 경주 사전 인기도 인기 6위로 팔렸던 말이 현장에서 깜빡이 뚫고 나오더니 그대로 깜빡이로 들어왔다.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죠. 이런 마필들이 다음 경주에 실상적으로 다시 연투하는 마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좀 이제 본질을 벗어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직전 경주 원더풀 제트가 안쪽으로 기대서 졌잖아요. 근데 경주 후에 마체 검사를 했더니 좌전지 파행이 나왔죠. 자, 그래서 약간 다리 상태가 안 좋아서 안쪽으로 기대서 조금 졌어요. 이번에는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고 자, 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또 한 마리가 이 6번 내길의 위너라는 마필이에요. 내길의 위너라는 마필도 휴양을 갔다가 와서 주행검사를 치르고 복귀 전에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복귀 전에. 자, 근데 복귀 전에 이철경 기수가 기승할 때 그 해당 경주에 어떠냐? 얘도 사전 인기도에서 7위였어요. 7위. 사전 인기도 7위. 7위였는데 인기 1위 마필이라고 붙여갖고 13.3배인가? 아마 13.3배가 남았을 겁니다. 13배가.
인기 7위짜리가 인기 1위하고 붙여서 13배. 이것도 참 이해가 불가능한, 참 잘해. 여하튼 스파클링하고 내기의 위너는 이제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고, 자, 안쪽에 이제 이번 원더풀 제트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직전에 다리가 조금 안 좋아서 기대서 졌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교를 잘 살펴봤죠. 이번에도 상태가 좀 별로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포지션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리가 좋은 모습입니다. 괜찮은 모습이라서, 자, 2번이나 6번 둘 중에 현장에서 예시장 컨디션을 보고 더 좋아 보이는 말을 축을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번, 6번은 두 마리 다 못 빼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할게요. 토요일 서울 10경주입니다. 이번 서울 10경주는 제가 서울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왜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느냐? 직전 경주 제가 놓고 때렸던 드론킬러, 드론킬러가 지금 다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송재철 기수의 베스트마야죠. 베스트마야가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베스트마야가 아니고 드론킬러를 제가 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복병 인기 순위 5위짜리 말을 놓고 때렸는데, 김용근 기수의 용비서우는 거기서 왜 들어오는 겁니까? 그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 복승식 거의 70배가 나오면서 적중에는 실패를 했는데, 자, 드론 킬러를 제가 직전에 놓고 때렸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인기 1위로 팔립니다 다시. 근데 부담 중량을 보시면 직전 경주 대비해서 4.5kg가 올랐어요. 물론 다른 마필들이 약간 발걸음이 떨어진다고 보이니까 얘가 부담 중량이 이렇게 많이 올랐겠죠. 기본기가 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57.5의 부담 중량을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고, 자, 또 한 마리는 안쪽에 4번 JS 로드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JS 로드 역시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시면 58kg의 부담 중량. 자, 그러면 이 마필들 두 마리가 최저배당인데 JS 로드하고 드론킬러, 얘네들이 그럼 58kg, 57.5 이렇게 무겁게 달아가지고 승부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인기 마필 두 마리가 부담 중량이 무거워서가 아니고 노려야 될 복병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복병 마필을 직전 경주 모습을 봤을 때 저거는 다음번에 나오면 무조건 이 상황만 좀 만들어지면, 이런 전개만 나온다고 그러면 쟤는 여기서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 편성이라고 그러면. 근데 그 마필이 여기 출전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전개가 그대로 나와주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JS 로드도 아니에요. 드론킬러도 아니에요. 저는 얘네들을 그냥 가지고는 가겠지만은 축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복병 마필을 축으로 놓고 얘네들이 아니고 또 좋아진 복병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그 조주찬원이 보고 있는 축마 복병마와 다른 또 복병마 두 마리가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고배당도, 중고배당까지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서울 10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좋은 마번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5번 두손 오픈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 두손 시리즈 중에서는 두손 오픈이 가장 좀 잘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이혁 기수가 선행을 갔는데 3착에서 승급했어요. 승급전입니다. 두손 오픈. 근데 마이너스 3kg 3착 승급했거든요. 3착 승급. 정말 운도 없게. 자, 그런데 직전 경주 이혁 기수가 못한 거 있습니까? 선행 가서 편안하게 힘 한 배 잘했고 페이스 한 배 잘했고 결승선에서 말이 제대로 못 띄워줬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고, 뭐 감량 조건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말을 다시 믿고 들어가기가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축마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러면은 축마는 저는 여러분들께 이 3번 이클립스 타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클립스 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10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죠. 자, 이번에 정상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쪽 게이트 출발해. 지금 단거리 1200m라서 여기 스타트 빠른 마필들 많아요. 정신없습니다. 그럼 밧줄이 문 열리면 다 몰고 나가요, 앞으로. 그래서 앞선이 치열한 경주에 따라가도 되는 이클립스 타운이 정상 주기까지 돌아오면서 상태도 좋아졌다. 당연히 3번 이클립스 타운을 우리가 좀 세게 볼 필요가 있겠고, 자, 복병마필 한 마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복병마필 한 마리 그거 뭐냐? 파노라마키. 우리한테는 기억이 좋은 마필이죠. 그러니까 7월 복귀 전에
그러니까 휴양을 갔다 와서 7월 달에 복귀전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승부처에 준메인 승부처에 복승식 25배를 한 방으로 잡아냈던 마필이었습니다. 아예 그때 당시에 인기 꼴찌에서 두 번째로 팔렸던 마필이었어요. 근데 인기 1위하고 붙여가지고 들어왔었던 마필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그 마필을 추천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양을 갔다 왔는데 조개 때 말이 너무 좋아 보인다. 이거는 아마 마방에서도 이 정도 준비했으면 바로 승부를 해줄 거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52조 김동균 주계사 마방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52조 김동균 주계사 마방이 지금 갈 길이 바쁘다. 상금이 부족해서. 자, 이번에도 보니까 딱 그때 7월 달에 봤었던 그 컨디션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조개 때 보니까 말이 좋아. 완전 좋아졌어. 딱 그때 그 컨디션이 왔어요. 이번에는 뭔가 한번 또 다시 보여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안쪽에 3번 이클립스타운이 좀 가장 안정적인 말로 생각이 되고 복병마필로는 저는 10번 파노라마킹 컨디션이 다시 한번 돌아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의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뭐 토요일도 어디에서 경마를 즐기시든지 간에 건승하시는 그런 경마를 하시길 바라겠고 일요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